안녕하세요, 아마존 셀러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 이윤우, 양요한 매니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정교한 타겟팅을 통한 성수기 판매량 증대 노리기라는 주제로 셀러님들께 유용한 팁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성수기, 즉 쇼핑 이벤트 시즌에는 아마존 사이트 내에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브랜드와 제품에 맞는 타겟팅을 통해 유효한 트래픽을 제품으로 모으고 또 구매로 전환시키는 작업입니다. 지금부터 이 타겟팅을 통해 쇼핑 이벤트 시즌에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노하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광고 서밋에서 타겟팅 관련 다뤄드릴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타겟팅에는 키워드 타겟팅 그리고 상품 타겟팅 2가지 방법이 있지요. 첫 번째로는 이 두 유형의 타겟팅을 같이 사용하셔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키워드 타겟팅 운영 전략, 세 번째로 상품 타겟팅 운영 전략에 대해 차례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요, 화면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를 다룰 예정이고요. 키워드 타겟팅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품 타겟팅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메인 페이지, 검색 결과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등 고객들이 유입되는 공간들이 있고요. 이 공간에 유입되는 소비자의 규모를 트래픽이라고 부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쇼핑 이벤트 때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고객들의 수요와 조회량이 늘어나면서 이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한국 셀러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판매하시는 제품이 고객들에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요. 이 증가한 트래픽을 활용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광고를 통해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 페이지에 많이 방문하고 클릭을 함으로써 한 번이라도 상세 페이지로 들어오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타겟팅, 즉 키워드 타겟팅, 상품 타겟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성수기에는요, 키워드 타겟팅과 상품 타겟팅을 함께 사용하시면서 트래픽이 셀러님의 제품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아마존 미국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키워드 타겟팅과 상품 타겟팅을 함께 사용하실 경우에 키워드 타겟팅만 사용했을 경우에 비해서 노출은 14.3%, 클릭수는 15%, 전환율은 11%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와 상품 2가지 타겟팅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시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이 방문하는 각 페이지마다 제품이 노출되는 공간을 훨씬 다양하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타겟팅과 상품 타겟팅을 함께 병행하시면 스폰서드 프로덕트, 즉 검색 광고를 통해서는 상품 상세 페이지, 검색 결과 페이지, 그리고 아마존 메인 페이지에 동시에 제품을 노출시키실 수 있고요.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를 통해서는 검색 결과 페이지와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이 노출되고, 마지막으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시면 상품 상세 페이지, 검색 결과 페이지, 그리고 아마존 메인 페이지에 제품이 노출됩니다. 이렇게 키워드 타겟팅과 상품 타겟팅을 꼭 함께 사용하셔서 다양한 공간에 제품들을 노출시키시고 고객이 셀러님의 상품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수기 시즌에 가장 중요한 노출, 클릭, 전환율을 함께 증가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워드 타겟팅을 사용하실 때 기초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키워드 종류의 기본 개념을 먼저 알아본 다음 좋은 키워드를 어떻게 찾으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셀러님의 상품 페이지로 트래픽이 유입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아마존 소비자 행동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고객 중 75%는 쇼핑을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쇼핑 이벤트 시즌에 늘어난 트래픽을 셀러님의 제품으로 확실히 모아오시려면 셀러님의 제품에 딱 맞는 키워드를 찾고 고객들이 제품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유입 채널을 짜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수기 키워드 전략은 보시는 것과 같이 3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어떤 경로로 트래픽이 제품 페이지로 들어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셀러님만의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과정. 둘째,
직접 키워드 타겟팅을 통해 판매 전환을 이뤄보시는 과정. 마지막으로 로아스, 즉 광고 비용 대비 효율을 관리하면서 셀러님만의 고효율 키워드 전략을 꾸려가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시즌 전, 지금부터 약 2, 3주 동안은요, 반드시 서로 다른 유형의 많은 키워드들을 발굴하셔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다양한 경로로 트래픽이 유입되려면 서로 다른 종류의 키워드를 꼭 광고에 포함시켜 주세요. 그럼 각 키워드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 키워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품을 포함하는 넓은 카테고리의 단어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스킨케어 로션 제품일 경우에 말 그대로 로션이 상품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롱테일 키워드인데요. 내 제품을 일반 상품 키워드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키워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셀러님께서 마스크팩을 판매하고 있다면 Face Mask for Women 20s 또는 Korean Snail Face Mask 등 제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브랜드 키워드입니다. 브랜드 키워드는 롱테일 키워드처럼 셀러님만의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비교적 전환율이 높고 A코스는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보유한 셀러님들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직접 검색해 구매하도록 브랜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계시죠? 브랜드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셀러님께서는 내 브랜드가 아니라 경쟁 브랜드를 포함하시는 것이 대체 액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쟁 상품 키워드입니다. 성수기 기간 중에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키워드가 필수적인데요. 만약 경쟁 상품의 노출이 좋다면 셀러님의 제품도 이 경쟁 제품과 연관된 키워드를 사용해서 경쟁 제품의 노출, 클릭량을 끌어와서 선점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수기 키워드입니다. 아시다시피 쇼핑 이벤트 기간에는 크리스마스 기프트, 블랙 프라이데이 딜 이런 쇼핑 이벤트 관련 단어를 키워드로 넣으시면은 고객들의 이목을 끄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상품 키워드는 셀러님이 판매하시는 제품과 관련된 상품, 예를 들어 서로 보완해서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에 관련된 키워드를 의미합니다. 그럼 왜 6가지나 되는 키워드를 모두 수집해야 할까요? 바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 과정의 단계별로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피라미드는 셀러분들께서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고객들은 한 제품을 구입할 때 바로 주문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고려 단계를 걸쳐서 최종 구매 결정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인지 단계에서는 고객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품 키워드, 즉 넓은 카테고리 단어를 검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요가 바지를 사고 싶은데 아직 어떤 브랜드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보통 요가 팬츠라고 검색을 하겠죠. 그럼 성수기에는 요가 팬츠, 요가 클로즈 정도로 일반 상품 검색어를 포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뚜렷한 쇼핑 목표가 없을 때에는 크리스마스 기프트나 관련 상품 키워드를 검색해서 상품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수기 단어로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기프트 번들, 리미티드 에디션과 같은 성수기 키워드를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려 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명확해지고 검색어가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예를 들어 이 단계에서는 전환율이 좋은 히어로 키워드, 즉 셀러님의 롱테일 키워드나 브랜드 키워드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 단계에서 고객들은 다양한 상품을 두고 비교하기 때문에 경쟁 상품 키워드를 사용하셔서 이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들의 니즈가 더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하이웨이스트 포켓 요가 바지와 같이 제품과 잘 맞는 롱테일 키워드를 검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때 전환 가능성이 비교적 커지기 때문에 롱테일 키워드 또는 브랜드 키워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각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검색하게 되는 키워드의 유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여정에서의 고객들을 셀러님 제품 페이지로 끌어오려면 앞서 설명드릴 6가지 키워드를 모두 발굴하셔서 광고에 적용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들을 사용하셔서 제품 광고와 브랜드 광고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수기 동안 소비자들은 새로운 상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를 찾기 희망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더 많은 소비자들이 비브랜드 쇼핑 검색에서
브랜드 쇼핑 검색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등록하신 셀러라면 브랜드를 드러낼 수 있는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와 함께 상품 광고를 함께 사용하셔야 하고요. 아직 브랜드를 등록하지 않은 셀러시라면 스폰서드 프로덕트, 제품 광고, 키워드 타겟팅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았을 때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와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를 함께 사용하셨을 경우 노출 기회는 30% 상승하게 되고요. 전환율이 직전월 대비 12.2% 상승했고 이뿐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후에는 16.5%까지 상승합니다. 따라서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완료하신 셀러라면 이 6가지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셔서 스폰서드 프로덕트와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를 꼭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6가지 키워드 종류와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와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좋은 키워드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셀러님들께서 곧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툴은 바로 시스템 추천 키워드입니다. 광고 캠페인 빌더에서 키워드 타겟팅을 설정하시면 아마존 알고리즘이 리스팅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품 설명과 가장 잘 어울리는 키워드를 추천해 주는데요. 추천 키워드를 셀러님들께서 직접 선택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판매 중이신 제품 카테고리에서 이미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제품의 타이틀을 참고하셔서 키워드를 뽑아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로 아마존의 검색창, 즉 검색 상자에서도 최신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제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그 키워드 아래에 최근 검색량이 많은 관련된 추가 검색어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노출되는 키워드들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셀러님들이 지금까지 운영하셨던 광고 캠페인의 검색어 보고서, 즉 서치텀 리포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고객들이 어떤 단어를 통해 내 상품을 찾았고 얼마나 많은 클릭과 구매가 이루어졌는지 바로 확인하시고 최적화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셀러님들이 놓치고 있는 채널, 아마존 브랜드 분석 도구입니다. 아마존 브랜드 분석 도구, 즉 아마존 브랜드 애널리틱스는요,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완료된 셀러님들께만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판매 진행하고 계시는 마켓플레이스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어의 순위, 유입량, 고객들이 함께 구매하는 제품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 쉽게 내 제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보실 수 있는 툴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아마존 브랜드 분석 도구, 아마존 브랜드 애널리틱스를 사용해서 키워드를 쌓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애널리틱스는요, 현재 북미, 유럽 5개국, 그리고 일본 이외 화면에 표시된 다양한 마켓플레이스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셀러 센트럴에서 맨 오른쪽 브랜드 탭에 들어가셔서 브랜드 애널리틱스 또는 한국어로 브랜드 분석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메뉴가 보이지 않으시면요, 브랜드 대시보드에 접속하셔서 브랜드 혜택 메뉴를 클릭하시고 이 중 브랜드 분석 메뉴를 찾아 클릭하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분석 도구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 중 맨 위에 아마존 검색 용어, 영어로 아마존 서치 텀스를 클릭해 주세요. 아마존 서치 텀스 메뉴에 접속하시면 화면과 같은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판매하시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검색되는 키워드의 랭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순위를 분석하시면 선택하신 기간 동안 고객들이 어떤 쇼핑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랭킹 이외에도 각 검색어를 통해서 가장 많은 클릭을 얻은 제품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키워드에서 발생한 클릭 수 또는 전환 중 이 제품이 전체 클릭 또는 전환 수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셀러님의 제품 관련 키워드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 직접 셀러님이 상품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품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고 검색 결과에 같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참고하셔서 상품 키워드 또는 롱테일 키워드를 찾아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해당 키워드를 사용해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경쟁 제품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완료한 셀러분들 중 이 기능을 오늘 처음 보셨다면 꼭 셀러 센트럴에 접속하셔서 아마존 브랜드 애널리틱스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그럼 아마존 브랜드 분석 도구를 실제 효과적으로 적용한 셀러분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셀러분 같은 경우에는요, 쇼핑 이벤트 시즌 전에 미리 브랜드 분석 도구에 접속하셔서 인기 키워드들을 살펴보시다가 지금 판매 중인 제품과 비교적 연관성이 높은 인기 검색어를 발견하셨는데요.
이 단어를 선택하셔서 바로 스폰서드 브랜드 비디오 광고에 적용하셨습니다. 이 키워드를 적용하신 후에 일주일 동안 이 키워드만으로 102개의 주문이 발생했는데요. 아마존 브랜드 어널리틱스를 통해 발굴한 인기가 좋은 검색어였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시던 주요 키워드 대비 훨씬 많은 오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다는 점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 셀러브는 바로 스폰서드 프로덕트, 제품 검색 광고 키워드에도 적용시켜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브랜드 어널리틱스를 통해 높은 잠재력을 가진 키워드를 발견하시고 이 키워드를 다양한 광고 솔루션들에 확장시켜 트래픽을 셀러님의 제품으로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양요한 매니저님께서 다음 주제에 계속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워드 타겟팅의 필수사항 및 제외 타겟팅 관련하여 발표를 맡게 된 양요한 매니저라고 합니다. 앞서 이윤우 매니저님께서 키워드 및 제품 타겟팅의 시너지 효과 및 키워드 타겟팅을 사용하여 트래픽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꼭 알아야만 하는 필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 브랜드 키워드 등 여러 키워드 분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 키워드 분류 중에서도 특히 높은 전환율을 가진, 즉 판매 기여도가 높은 키워드를 고성능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성수기 때는 일반적인 시즌에 비해 높은 트래픽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성능 키워드를 적극 활용하여 더 많은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고성능 키워드를 찾으셨다면 적합한 매칭 방식, 입찰액, 예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매뉴얼 매칭 방법의 경우 광범위 매칭, 구문 매칭, 정확한 매칭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키워드의 특징에 따라서 세 가지 매칭 방식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성수기에는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광고 입찰액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노출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권장 입찰액보다 더 높은 경쟁력 있는 입찰액을 설정, 검색 페이지의 상단에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탑 오브 서치의 입찰액 비중을 확대, 그리고 입찰액 경쟁에서 더 높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동적 입찰액, Dynamic Bids Up and Down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고성능 키워드는 별도의 그룹으로 생성하고 높은 예산을 책정하여 다른 일반적인 키워드와 예산 경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평소보다 2배에서 4배 높은 예산을 산정하여 성수기 중간에 광고가 중단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예산 관리는 광고 콘솔 내 버젯 스텝, 버젯 룰스를 통해 편리하게 세팅하실 수 있으며 관련해서는 추후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능 키워드를 쌓기 위해 아래 보고서는 필수적으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첫째, Sponsor Products 광고의 검색어 보고서 Search Term Report를 참고하여 높은 노출, 클릭, 전환율을 가진 키워드, 그리고 상품과 정확하게 매칭되는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Sponsor Products 광고의 검색어 노출수 보고서 Search Term Impression Share Report를 통해 노출수가 높은 키워드, 즉 우리 제품의 검색량을 높이는 키워드를 발견하실 수 있으며 우리 제품이 특정 키워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노출수 순위를 확인하여 상위 키워드 그리고 잠재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노출수 보고서 Search Term Impression Share Report는 현재 미국 그리고 유럽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점 안내해 드립니다. 셋째, 광고 콘솔 내 타겟팅 페이지 메뉴를 클릭하여 캠페인 내에서 가장 잘 운용되고 있는 탑 퍼포머스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3개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우리의 고성능 키워드를 확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광범위한 매칭 혹은 구문 매칭, 상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키워드가 많은 경우에는 정확한 매칭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성능 키워드를 확인하고 매칭 방식을 설정하셨다면 성수기 때는 예산 때문에 광고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규칙, Budget Rules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에는 수동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데이터나 판매량 손실이 생길 수 있었는데요. 이제 Budget Rules 기능을 통해 예산을 탄력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chedule Budget Rules를 활용하여 프라임 데이와 같은 특별 이벤트 또는 사용자가 정의한 타임라인에 따라서 예산을 미리 설정할 수 있으며 Performance Budget Rules를 활용하여 ACOS, 클릭률, 전환율 등 캠페인 퍼포먼스 지표에 근거하여 자신의 한계값을 설정하고 광고가 특정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예산이 증액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 규칙과 별개로 새롭게 선보이는 예산 페이지, Budgets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툴입니다. Budgets라고 부르는 예산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현재 투입되고 있는 모든 광고 캠페인의 예산 사용 현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놓친 노출량, 클릭수, 판매액 및 이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예산 증액이 권장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에 있는 Apply 버튼 클릭 시 시스템에서 권장하는 예산을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 규칙과 예산 페이지를 결합해서 활용하시면 성과가 높은 광고를 위해 빠르게 예산을 확대하여 판매를 촉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성수기 때 두 가지 기능 모두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서 전환율이 높고 효율이 좋은 고성능 키워드 그리고 예산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로아스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인 네거티브 타겟팅, 즉 효과가 적은 키워드의 제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외 키워드는 판매로 이어지지 않거나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키워드를 의미하고 이런 키워드를 제외하게 될 경우 광고 비용 절감 및 전반적인 광고 효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네거티브 키워드 타겟팅에 키워드를 추가할 경우 고객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의 제품이 광고 노출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외 키워드를 통해 불필요한 광고 일치 감소, 실적이 낮은 키워드 제거 등을 통해 ACOS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광고 지출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 키워드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광고 계정의 트래픽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품질 트래픽도 차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키워드와 제품의 연관성 및 과거 클릭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반 키워드의 타겟팅 방식처럼 제외 키워드도 타겟팅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각 매칭 방식별로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 매칭을 권장드리는 경우는 내 상품 또는 브랜드와 연관되고 싶지 않은 키워드 혹은 내 상품에 해당 특성이 없으나 비용이 발생하는 키워드 제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정확한 매칭을 권장드리는 경우는 검색어 보고서를 참고했을 때 효율이 좋지 않은 키워드를 제외하는 경우입니다. 제외 키워드의 정의, 용도, 매칭 방식 등을 알아봤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통해 제외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동 광고로 인해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과 무관한 트래픽이 몰리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명품 가방을 판매하고 있는데 자동 광고를 통해 affordable bag, cheap bag 등 저렴하고 싸고 가성비 높다는 키워드가 수집된 경우입니다. 이런 키워드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정체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는 소비자는 우리의 타겟 고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affordable bag, cheap bag 등 구문 매칭을 통해 제외 타겟팅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예시는 면 셔츠를 판매하고 있는데 자동 광고를 통해 silk shirts라는 키워드가 수집된 경우입니다. 면과 실크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특성이 없으나 계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 키워드를 통해 노출이 되어도 당연히 클릭 및 판매로 이어질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문 매칭을 통해 제외 타겟팅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전환이 없는 트래픽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셀러 A가
자동 광고를 시작한 지 3주차 에이코스가 65%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광고 목표가 에이코스 최적화를 하는 것이라면 각각 수집된 키워드의 노출, 클릭, 클릭률 등을 참고하여 액션 플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보이는 키워드의 경우 노출 수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클릭률을 가지고 있으며 주문이 없기 때문에 제외 타겟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의 경우 특정 방향성을 가진 키워드로 클릭률이 높지만 주문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리스팅 관련성을 확인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결과를 살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키워드의 경우 제품과의 낮은 키워드 관련성 그리고 낮은 클릭률을 참고하여 제외 타겟팅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외 타겟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변화, 소비자 행동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외 타겟팅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수기 기간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트래픽 증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그리고 판매 기회를 놓칠 수 있어서 일시적으로 제외 타겟팅을 해제하고 추후에 다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렸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장, 키워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과정으로서 주요 키워드 소스를 통해 키워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확대, 키워드 라이브러리 내에서 특히 전환율이 높고 광고 효과가 좋았던 고성능 키워드를 찾고 매칭 방식, 예산 규칙 등을 활용하여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제외,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도가 떨어지거나 낮은 전환율을 가진 키워드를 제외하여 무효한 트래픽을 제거하고 광고비를 보다 효율적인 키워드에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정교한 타겟팅을 통한 성수기 판매량 증대 놀이기의 이윤우, 양요한 매니저였습니다. 타겟팅의 또 다른 종류인 상품 타겟팅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